지면과 네. 디지털은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를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 달라요. 무슨 말이죠? 타겟층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롯데말입니다. 2022년 컨텐츠 시리즈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JTBC 신수빈 기자님 모셨습니다. 신수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JTBC에서 과학 담당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TV 방송은 아니고 디지털 매체에서 과학 관련 컨텐츠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게 헤이 제작팀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잠시 후에 여쭙도록 하고요. 선생님, 먼저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여기 JTBC까지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학부에서도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아, 대학원에서도 생명과학을 전공했어요. 아, 근데 대학생 때부터 과학 기자를 하고 싶어서 트라이를 했다가 한번 떨어지고 이제 대학원 뭐 연구도 사실 완전 제 취향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자 해서 대학원을 갔다가 졸업할 때쯤에 석사 졸업할 때쯤에 다시 지원을 해서 된 거예요. 아. 그게 이제 과학 동화를 만드는 동아사이언스라는 회사였고요. 선생님, 제가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데 기자는 네. 예전에 신방과 요즘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네, 바꿨습니다. 미컴과라고 그러는데 미컴과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주변을 보면 미디어 전공하신 분들이 물론 많긴 하지만 전공이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과학 기자로 알고 있는데 네네. 과학 기자의 경우는 특히나 그런 전문성이 중요한가요? 그쵸. 사실 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보면 뭐 예전에는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문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아, 그럴 정도로 뭐 물리학과부터 수학과도 있었고 생명과학과도 있고 다 이공계열을 전공하신 분들이었거든요. 동아 사이언스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오. 매체에 계신 과학 기자분들도 대부분 이공계열 전공자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동아 사이언스에서 글 쓰는 기자를 하시다가 네, JTBC에서는 방송하는 기자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또 얼핏 들기에는 신문 기자에서 방송 기자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전직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사실 저는 처음에 동아사이언스에 입사했을 때 거기에 모르고 입사했지만 거기에 팀이 이제 4개가 있었어요. 과학동화라는 월간 잡지가 있었고 어린이 과학동화라는 격주간 잡지가 있었고 수학동화라는 잡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과학면을 쓰는 이제 신문팀이랑 온라인 뉴스 쓰는 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안에서도 굉장히 성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사이에서도 기자들이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많이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주제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부 때부터 생명공학 사실 잘 모릅니다. 나중에 여쭤볼게요. 생명공학을 하셨는데 네, 동화 수학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갈 수도 있죠. 야 이거 재밌습니다. 제가 질문거리가 많은데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네. 자 그러면은 동화 사이언스에서 계시다가 JTBC로 옮기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디지털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옮기기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로 올리는 뉴스 매체라 좀 그 지면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예. 잡지나 신문 같은 매체를 그런 텍스트 지면 매체 말고 디지털 매체가 궁금해서 온 게 제일 크죠. 선생님 그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알겠어. 야 책 좀 봐라 제발. 네. 이랬을 때 종이책과 디지털 책은 다른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종이로 읽는 것과 스마트폰으로 읽는 것과 다른 건가? 마찬가지로 지면과 네. 디지털은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를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타겟층부터가 달라요. 무슨 말이죠? 타겟층이 예를 들어 다르다는 게? 신문에 글을 쓴다고 하면 신문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디지털 매체보다 훨씬 이제 연령대가 더 높겠죠. 그렇죠. 연령층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뭐 잡지, 과학 잡지라고 한다면 과학에 정말 관심이 많은 뭐 10대 청소년이 많을 거다 이런 그 주요 타겟들이 있는데 디지털 매체는 제가 속해 있는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제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지. 제가 더 만들기에 편하고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따가 헤이 뉴스 그 부분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헤이 뉴스는 특히 우리 미디어 공부하는 연구자들이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도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볼 거고요. 선생님, 과학 전담 기자 뭡니까? 궁금합니다. 뭐 최근에 사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슈만 해도 이게 뭐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작동하는 그렇지. 건지 이런 원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전문가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내용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그 사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 연구자 이러면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께서 말씀하시는 건 늘 어려워요. 교수님이시지만 예, 제가 압니다. 늘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나 정확히 해야 되니까 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게다가 생명과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더 적합하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 때 기사를 많이 만들 일이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매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조류 독감이라거나 또 다른 뭐 독감 종류들 전염병이 항상 있었고 우리는 잘 인식 못하지만 네네. 그럴 아니면 뭐 때 각종 치료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런 영역이 과학 기자의 영역이구나. 네, 과학 기자 아니면 의학 기자라고 아예 그 전문 분야가 그렇죠. 의학 기자도 있죠. 선생님, 과학 기자는 모든 언론사, 방송사 다 있어요? 네, 다들 네. 제가 과학 기자 알고 있기로 과학 기자 협회인가 이렇게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있습니다. 거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대부분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한 수십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전공도 제가 알기로는 다 이공계 전공 대부분 이공계 전공을 하셨어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예전에 이과, 이과 요즘 그런 말 잘 안 써요. 요즘 선생님. 없죠. 없어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아니지? 생명공학이라든지 네. 이쪽 분야 전공자 중에 내가 글이라든지 또는 방송을 통해서 대중과 만나고 싶다. 저는 여러분들 기자 직종에 지원하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뽑죠, 선생님. 솔직히. 솔직히 많이 안 뽑죠. 사실 매체마다 한두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네. 과학동화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거기 이제 과학 뉴스만 다루다 보니까 거기 좀 많이 계시죠. 야,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겠다. 괜히 얘기해가지고. 괜히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욕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게 정보가 없어서 사실 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예. 이공계에 있는 학생분들이 과학 기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여기 질문이 있긴 있는데 그래요? 예,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먼저 그 부분부터 경로가 어떻게 돼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시험 봐서 네. 그다음 면접 보고 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자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과학 기자는 따로 뽑을까요? 일단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는 주로 이제 경력직을 뽑다 보니까 신입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먼저 선생님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아니 누구나 신입은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디 가서 해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동아사이언스에 계시던 분들이 대부분의 매체에 계신다고. 동아사이언스가 메카네. 그러면 그 말씀은 과학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은 일단 동아사이언스를 봐야겠네.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 동아사이언스 같은 곳이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기자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과학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 네네. 맞습니다. 그렇고 과학 기자를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이게 데일리 이슈로 다루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같은 이슈가 있지 않은 그렇지. 이상. 그래서 많이 뽑지 않으니 이제 처음부터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게 동아사이언스로 지원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급 질문.
한참 전 일이긴 하지만 네. 동아 사이언스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